안녕하세요. 다재무는 이내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저를 발견하고 홈스타일링을 신청해주신 서건님의 사연과 공간의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해요. 서건님의 사연을 받은 건 작년 10월이었어요. 전 그때 기존 홈스타일링과 다른 프로젝트를 병행하느라 새로운 신청을 받으면 조금 미뤄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서건님의 신청서 또한 작업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내리면서 보고 있는데, 서건님은 신청하셨을 당시 여러 건의 힘든 일을 한꺼번에 겪고 자신만의 공간인 방이라는 곳에서 오롯이 아픔을 감내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방이라도 바꾸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튜브를 찾아보다 저를 발견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홈스타일링을 신청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사연을 읽었을 땐 서건님의 사연이 예전에 제가 방을 바꾸기로 결심했던 순간과 너무 비슷해서 당장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또한 몇 년 전 방을 꾸미기 시작했던 계기가 살고 싶어서였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살고 싶어서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지금도 회복하고 있고 방의 힘을 받아 조금씩 나아가고 있기에 이 경험을 서건님께 나누어드리면 공간이라는 곳에서 다시 삶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연락을 드린 뒤 미팅을 잡았어요. 서건님에게 미팅 전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부탁드렸었지만 평생을 삶에 치여 살아오신 터라 취향은 잊은 지 오래되었고 방의 의미도 많이 약화되어 도무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쓸 수 있는 예산 또한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셨기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서건님이 공간에서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드리고 싶었기에 좋아하는 영화, 음악, 평소 생활 습관 등을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여러 인테리어 견본 사진들을 들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도 계속 하나하나씩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미팅 후 제가 결정한 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잡고 나가는 것보다 천천히 공간을 같이 바꿔나가면서 서건님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드리자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일장 춘몽, 블랙, 톤 다운된 모던한 공간 계열을 선호하신다는 것을 큰 주제로 잡아 여러 번에 걸쳐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서건님의 공간은 실평수 약 8평의 투룸 공간으로 큰 거실과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작은 테라스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땐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로 잠만 주무시고 가시는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고양이 4마리까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방 자체의 크기는 체감상 넓었지만 생활 습관에 맞춘 공간 분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이 점을 해결한 후에 세부 디자인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우선적으로 현관문에서 들어오는 공간이 너무 개방되어 있어 방 자체가 오히려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 내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약했기 때문에 가벽을 먼저 세워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오는 느낌을 강조시킨 뒤 그 안에 구역별로 공간을 나누기로 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제가 일장 춘몽 영화에서 느꼈던 예스러운 것들을 새롭게 해석했다는 그 신비로움을 담기 위해 중후한 색감을 베이스로 하되 그 위에 올라갈 가구들의 색감과 소재, 디자인을 톡톡 튀게 섞어 새로운 느낌을 주고자 했어요. 먼저 방 전체에는 어두운 계열의 데코 타일을 깔아 분위기 자체를 변화시키고 집에 들어왔을 때 서건님의 취향을 확 드러낼 수 있도록 디자인한 선반을 제작해서 벽 쪽에 붙여주었습니다. 선반 주위에는 방의 분위기를 강조할 수 있는 러그와 각종 데코 용품을 놓아주었고 소파를 선반과 마주보게 놓아서 그 뒤로 공간이 분리되게 만들어 분리된 공간에는 캣타워와 고양이 화장실, 선반 등으로 이루어진 고양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방 또한 서건님이 편하게 휴식하실 수 있도록 침대를 공간에 맞춰 제작해서 넣었고 그 주위에는 서건님이 취향이 진하게 묻어나는 가구들과 생활소품들을 배치해서 포근한 느낌을 살려주었어요. 대부분의 가구와 구조를 제작하고 취향을 천천히 찾아가고 만들어가느라 반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이번 홈스타일링. 이제 영상을 통해 공간을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방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도록 데코 타일은 일자가 아닌 헤링본 모양으로 깔아주어 그 위에 어떤 가구들이 올라오더라도 평범하지 않고 독특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했어요. 현관문 쪽에는 목재와 벽돌이 믹스된 가벽을 세워주어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한 번에 휴식을 거치게 되어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더욱 크게 받으실 수 있도록 했어요. 소파 쪽에서 바라보는 가벽은 작은 선반과 기존의 TV 모니터를 활용해서 액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가벽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위에는 앤틱한 프레임에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를 넣어 달아주었습니다. 가벽은 천장까지 먹지 않고 위쪽을 뚫어주어 개방감을 주었으며 그 위에는 센서 등을 설치해서 집에 들어올 때보다 집안을 비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가벽의 일부는 옆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서 큰 짐이 들어오거나 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가벽을 지나 집에 들어오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아이보리색의 벨벳 아쿠아텍스 소파를 놓아드렸어요. 소파는 팔걸이가 반쪽만 있는 1.5인 소파에 스툴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소파 위에는 비정형 그래픽의 블랭킷을 깔고 서건님이 고르신 일러스트 디자인 쿠션을 놓아주어 밋밋할 수 있는 소파를 독특한 느낌이 나는 오브제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이즈가 다른 스틸 프레임의 유리 테이블 2개를 놓아드렸어요. 2개의 테이블은 평소에는 장식성의 선반처럼 활용하다가 높은 테이블은 서건님이 평소에 식사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길 때 사이드 테이블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 큰 테이블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파 주위에는 네이비 베이스의 옐로우 포인트 색상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래픽의 러버를 깔아주었고 이렇게 이루어진 소파 공간 위에는 거대한 활 조명이 떨어지도록 해 서건님이 지향하는 취향의 공간을 한층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벽 쪽에는 고무나무로 직접 제작한 선반을 놓아주었어요. 선반은 벽 한쪽을 가득 채우는 크기로 제가 느꼈던 서건님의 디자인 취향을 가구에 녹여내고자 비율과 크기, 스테인의 색상과 광도 등을 세밀하게 설정해서 만들었어요. 가운데에는 블라인드와 조명을 통해 단순한 선반이 아닌 이 공간에 새롭게 녹아드는 선반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어요. 또한 높은 다리를 달아 바닥과 거리를 주어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쪽의 선반은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고 그 안에 꽃과 만달리카 조명을 배치해 서건님이 원하셨던 독특한 느낌이 한껏 보여지도록 했어요. 선반 위에는 스틸 계열의 에스프레소 머신과 러그와 컬러감이 맞는 멀티탭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선반의 양쪽에는 아레카야자 조화와 원형 프레임의 스탠드 조명을 배치해 공간이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고 생기가 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스탠드 조명 근처에는 서건님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엽서와 고른 엽서, 포스터를 섞어서 서건님의 취향이 더 드러나도록 해주었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는 문에는 숲이 프린팅된 쉬폰 패브릭 포스터를 걸어주고 문 테두리를 따라 라인 조명을 배치해서 문 자체가 새로운 분위기의 조명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파의 뒤에는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서건님은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캣타워를 원하셨는데 이걸 이뤄드리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캣타워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내 고양이들이 전부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고 공간의 낭비가 좀 있었으며 서건님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어요. 저도 고양이들의 습관에 대해 이해가 현저히 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상의 후에 제작을 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곳을 시공하면서 거의 2-3달 동안 고양이의 습관과 시중에 나와 있는 고양이 타워의 단점, 새로운 형태, 서건님의 요청사항 등을 계속 고민하면서 설계를 여러 번 수정한 결과 비용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인 합판 2장을 놓고 그 사이에 고양이의 동선을 고려해서 선반처럼 제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위에는 여러 페인트 색을 러프한 붓터치로 올려주어 서건님의 스타일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150cm의 높이, 약 90cm의 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크기의 캣타워는 서건님이 가장 활용하기 어려워했던 사선의 벽으로 배치하여 버려지는 공간이 없도록 했어요. 그 옆에는 약한 사선의 철제 선반을 놓아주었고 선반의 밑은 고양이 화장실로 개조하여 고양이들이 발을 털고 나와도 바닥에 모래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고양이 공간에서 뒤로 돌면 가벽 뒤에 주방 공간이 나와요. 냉장고 위에는 거실 선반에 사용했던 목재와 동일한 것으로 선반을 만든 뒤 비비드한 색감의 전자레인지를 놓아주어 집의 분위기와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가진 요소들을 사용해서 거실 공간이 다채롭고 생기 있도록 꾸며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담긴 거실을 지나 옆으로 오면 작은 침실 공간이 나와요. 침실의 공간은 가로 195cm, 세로 245cm로 기성 침대는 어느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문을 막을 수밖에 없는 배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건님은 토퍼나 접시, 락구락구 등 기성품 내에서 찾아보고 계셨지만 아무래도 그 5cm라는 차이 때문에 더 많은 사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무엇보다 침실의 창문을 열고 보이는 하늘의 광경은 침대가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광경이었기에 오롯이 휴식의 의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와 침대를 벽폭에 직접 맞춰 제거했고 그 위에는 플랜트월과 목재 포인트를 벽 전체에 배치해 주었어요. 목재 월에는 서건님이 직접 고르신 LED 액자를 걸어줬습니다. 창문에는 기존에 마음에 드셔서 사셨다는 형광주황색 블라인드를 달아주고 이것이 서건님의 취향이라 느껴졌기에 이불의 커버, 앞베개 커버 등 패브릭을 블라인드에 맞춰 톤 다운된 주황과 노란색 계열의 커버로 맞춰주었습니다. 침대 구석에는 삼각 모양의 행거를 두어 아우터 등을 걸어두실 수 있도록 했고 그 위에는 위로 비치는 조명을 놓아주어 공간 전체가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렇게 모든 포인트들을 서건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넣어 침실이라는 공간이 나만의 따스한 휴식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서건님을 처음 배웠을 때에는 삶의 아픔에 가려져 내 공간이 주는 힘을 느끼기엔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제안을 해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이 바로 바뀌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같이 나아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홈스타일링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인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약 4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서건님 집에 방문하여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 바뀌는 과정을 같이 진행했어요. 그렇게 시간들이 켠켠이 쌓이자 서건님이 점점 방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잊어버렸던 취미들을 다시 찾아내고 나아가서 자신을 오롯이 깊게 바라보시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또한 제 시간을 정말 많이 사용하여 굉장히 많은 힘듦을 동반했지만 서건님이 변화하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아오면서 이게 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뿌듯함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건님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바랄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내였습니다.